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세월호 참사 딱 200일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사됐습니다. 어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이른바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극한 갈등을 겪은 끝에 세월호 특별법에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인데,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월호 특별법의 근본적인 목표인 정확한 진상과 책임자 규명이 과연 이 법으로 가능하냐 하는 점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도 법이지만 결국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세월호 참사를 야기시켰던 그 원인을 진정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뜻만 있다면은 오히려 법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 특히 이제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진상을 가리고 은폐하려는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점을 볼 때 상당히 그 전망은 어둡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세월호 3법 최종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는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첫 출발선에 비로소 선 겁니다. 200일 만에. 이제부터 이제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죠. 그러나 진상규명의 전망이 어둡다고도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4월 16일이었죠. 올해. 예. 4월 16일 세월호가 불의의 침몰을 당하고 그야말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들기 꽃으로 산화에 갔던 그날부터 200일이나 지났어요. 200일. 200일 만에 비로소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우리 사회의 적폐가 결국은 그 법의 이 합의를 지연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출발선에 선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실 법이 있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이 없다고 해서 또 진상규명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결국 권력자의 의지, 여하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사 200일 만에 성사된 세월호 특별법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그래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든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예.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압력을 넣어서 예. 미흡한 법을 통해서 뭔가 진상을 가리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몰매를 주고 그야말로 밟아서 그냥 땅속에 파묻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도록 저희들이 압력을 가하고 촉구를 해야죠. 네. 우리 일반 민초들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잃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망각을 잘해요. 세월이 지났다고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잊어버리기 좋아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 인간 사회가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역지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 참 보면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가령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청와대의 예를 들어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들이나 그 손자쯤 되겠네. 손자가 만약에 그 희생자였다면 그렇다면 또 이걸 그렇게 유족들을 매도했던 이왕구나 이런 등등 뭐 조원진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아들, 딸이나 조카가 그 세월호 희생자가 됐더라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절대 그리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진상규명 안 한다고 더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걔들은 힘까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그 윤일병에 대해서 공판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고가 있었죠. 징역 45년이면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그 부모들이 절규도 그거예요. 판사 보고 네 새끼가 거기 맞아 죽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렇게 역지사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 모순과 이 모든 불합리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과 열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또 특별법 제정된다고 하니 이젠 잊어도 되겠지. 이러는 새 세월호 같은 참사 또 발생합니다. 어쩌면 그 참사의 피해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 조합원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의 우리 조합원분들이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는 그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간담회는 며칠 전이었다. 며칠 전. 그때 며칠 전에 있었는데 우리 고양 파주 조합원들이 주최한 행사인데 300명 모일 자리에 450명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 가운데 몇 안 되는 보루 가운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월호 유족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또 강원도에서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강원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8일 낮 4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에 있는 주천강 자연 휴양림입니다. 여기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 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인 박래군 선생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아닙니까? 우리 박래군 선생까지 모셔서 강원도 국민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월 8일 토요일 낮 4시 주천강 자연휴양림 여기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꽉꽉 들어차면요 세월호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코 이걸 잊지 않겠다라는 우리 차원에서의 어떤 다짐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되겠네. 강원도에서도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오시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박래군 선생도 오시고 그리고 국민TV 강원지역협의회의 조합원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1월 8일 오후 4시 주천강 자연휴양림 횡성에 있습니다. 횡성에 있네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원지역협의회 총회를 겸한 또 조합원 회합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토요일 낮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정오까지 또 이렇게 1박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강원도 조합원분들 1박 2일 조합원 한마당의 한 행사로 세월호 유족 간담회도 하는군요. 이게 좀 전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양 파주에서도 했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했으니까 경기도 남부에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북 그다음에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전주,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이런 식으로 쫙 돌아가면서 하면은 또 이
추운 겨울 예, 함께 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공개방송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지역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다음 주는요,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방송 1년 되는, 아니죠, 2년 되는, 그런. 벌써 2년 됐어? 2년 됐습니다. 대선 때니까 2년 된 거 아닙니까? 11월 8일 토요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있습니다. 이 전주대학교가 온누리교회가 재단 소유주인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 전주대학교가 사립대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전북대는 또 공립대 아닙니까? 그렇죠. 공립대면 누구 겁니까? 아, 예. 나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나라를 개인 사유화 시키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약간 그곳에서 공개 방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립대인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11월 8일 토요일 낮 2시에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전주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전주대학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2시입니다. 낮 2시.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낮 3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 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앞서 그 전주 행사는 또 전북 지역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11월 8일은 전주, 11월 15일은 부산 이렇게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타결지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930 합의가 있었죠. 네. 여기에다가 세월호 유족의 참여를 일부 강화한 선이라고 하는데, 우선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특검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때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절대 불가라는 박근혜 대통령 고집에 막혀서 결국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 이걸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접적인 참여가 관철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유가족 동의 절차를 강제한 것, 이것이 사실은 좀 주목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족들이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여당이 이 사람 어때요 했을 때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이게 추천할 권한은 없지만 반대할 권한은 있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저거예요. 이게 이 정권이나 이 집권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나 집권 세력이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제대로 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이인호 뭐 예를 들어서 이인호라든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런 사람을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계속 피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그러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다. 분명히 그럴 놈들이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추천한 사람이 아무래도 변호사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변호사인데 완전 무색무취, 듣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 이런 분을 내세웁니다. 유족분들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과는 사전에 이 여당이 거래를 합니다. 우리하고 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해주면은 뭘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을 앞세워가지고 뭐 반대할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서 한 다음 결국 여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변호사.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 정권 들어서 음모론 안 먹힌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니라선 치더라도 그게 하자가 있는 인물을 계속적으로 추천하는 아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계속 반대하면 조중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세월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특별검사부터 유족들이 사사건건 반대해가지고 한치도 못 나오겠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여론의 피로감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박근혜가 안 된다니까 결국이 가는구나. 이런 맹점이 있군요.
아니, 그때, 이 안을 원래 새누리당이 내놨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야. 계속 나쁜 새끼들을 갖다 추천을 하면은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반대하면은 분명히 그 논리를 들을 걸 나올 건 빤빤짜거든요. 아,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나쁜 언론들이? 아, 답답하네.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건 보나 마나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검과는 별개 기구지요. 특별법에 따라서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유가족 추천위원이 맡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그건 좋은 일이네. 아니, 근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힘도 없는 데다가. 나쁘게만 생각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예, 동행명령권 사실. 네. 뭐 동행명령권이 있다 한들 그 거부하면 어떡할 것이며 또 아니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좋게 생각하면은 또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와 예. 특검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움직이면은 예.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새누리당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특검을 계속 추천할 겁니다. 예. 그야말로 무색무취한 특검을 추천한다 손 치더라도 그 특검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런 업무 꾸미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계속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은 되는데 여하튼 어느 정도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된다면은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고 그리고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이 압력을 넣으면은 이게 우리가 100에는 불만족스럽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한 40만 달성해도 어마어마한 큰 그 성과를 거둔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런 게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압력을 넣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죠. 아니, 좀 우리가 믿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대의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된 게 권력,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를 시켜놓고 권력만 줘놓고 말이야. 실제적인 일은 국민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나라입니까? 아우, 나 진짜 짜증스러워. 예, 하여간, 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게 뭐, 이렇게. 맹점이 많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들을 상처를 입히고 말이죠. 또, 여간에서 특별법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여당. 참. 결국은 이제 여당도,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의 압력,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죄가 있죠, 이 정권은. 예. 네. 사실 뭐 해경을 해체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초동 대응에 실패했던 것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해경들이 가가지고 제대로만 구출을 했으면은 다 살릴 수 있는 애들 갖다가 뭐 그야말로 물에다 빠뜨려서 죽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 정점에는 바로 7시간 실종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이제 그 부분을 그야말로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새누리당. 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불완전한 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자기 뭐 뜻대로 만족스럽게 됩니까? 뭐 대통령 뽑은 것부터 우리가 잘못 단추를 끼운 건데 네. 그러면은 잘못 단추 끼운 데서는 아마 예. 남들이 보기에 쪽팔리지 않고 그리고 먼 훗날 진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그 토대라도 마련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휴. 조사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늘 관련해서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거론되네요. 누구요? 박주민 변호사. 우리 국민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예, 진행자이면서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인 우리 박주민 변호사. 이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박주민 변호사는 아시는 대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서 그동안
요직을 맡아서 활동을 해 왔죠. 소위 요직이라고 해서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건 전혀 없고, 고생과 헌신뿐이었는데, 유가족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또, 신뢰하는 만큼 이 세월호 현안에 대해서 거의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물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인선이라고 보이네요. 예. 이제 진상조사위원장을 격이 높은 사람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느냐, 예.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인데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선택처럼 정말 실무적으로 잘 알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교류를 꿰뚫고 있는 예. 그런 분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또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경향신문의 내용을 보면은 특검으로 누가 거론되느냐? 거론되느냐. 이 봤더니 임수빈 검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 검사죠. 예. 임수빈 검사 새누리당이 할 리가 없는데 할 이 리가 양반은 없지. PD수첩에 항의해가지고 PD수첩 수사에 항의해서 그만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이 동의할 리 만무합니다. 아니, 여당이 추천할 리 만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하나 유가족과 상의를 하는데 예. 이게 후보 추천위원회에 세 사람은 당연직이에요. 법무부 차관 해가지고 정부 측 인사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이 있는데 4명을 여야 동수로 아마 추천할 거예요. 예. 그럼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 되는데 이게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사람이 5명이고 야당이 2명인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 측에서 임수빈 검사를 추천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 찬성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최동욱 총장을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윤석열 검사를 추천하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예. 임수빈 카드를 꺼내야지 처음부터 꺼내놓으면은 예. 바로 까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절대 안 될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예. 뭐 절대 안 될 사람은 아니지. 최동욱 검찰총장이 왜 절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그 특수통으로 이름을 높여서 검찰총장까지 이런 사람인데 예. 아니 저기 정권에서 쫓겨났다면 그게 하자인가? 예.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도덕성 문제도 거론할 테고요. 무엇보다도 도덕성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왜 중립적인 인사가 아닌데? 저기 최동욱 검사가 수사해가지고 중립적으로 아닌 걸로 처리한 게 뭐가 있나? 아니 자기들이 쫓아냈으니까 중립적이지 않다 이거죠. 지들이 중립적이 않구만. 예. 이런 얘네들의 문법 또 얘네들의 그 사전은요 다릅니다. 일반과. 그러니까 중립이란 건 뭐냐면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중립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이 나쁜 새끼들이야. 예. 뭐들은.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네. 또 주목되는 게 또 뭐예요?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최대 18개월이고요. 네. 특검은 최대 180일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래도 보고요. 연장해달라고 해야지. 예. 왜냐면은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성과를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내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18개월이란 점은 이게 따져보자고요. 당장 12월에 다 합의가 돼가지고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된다. 이건 특별히 논점은 없잖아요. 진상조사위는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원하는 분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세운다고 하니 그렇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18개월로 2014년 12월 플러스 18개월이면은 언제 끝난다는 겁니까? 2016년 6월쯤 끝나겠네.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사실 별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그거는 대통령의 자질에 관한 문제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제대로 뽑고 뭔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구출하도록 하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애들 구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지. 그러나 시원찮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7시간 어디 갔는지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주도하려도 못 놀리는 그런 형편없는 대통령을 이제 뽑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든 것들은 우리가 얘기했던 관피아, 해피아 이런 피아들이에요. 자, 이 구조 속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아먹은 것도 분명히 나올 거고 뭐 벌써 선거협회 돈으로 해외 유랑까지 다녀온 국회의원들 쫙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어디 돈 받아먹고 뭐 엉터리로 발급하지 않을 허가장을 냈다든지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진상조사위의 힘을 빼겠죠. 진상조사위원장 위원들 그중에 티꺼운 사람들 과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후화무치한 인간이 무슨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느냐. 이제 그것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잘 안 통해. 진짜 그래. 막말, 뒷조사. 이제 다른 걸로 해야 돼. 이제 안 그리고 먹힙니다, 이제. 최도욱 청장을 틀어가지고 이제는 그 혼외자가 있어도 별거 아니야 이제. 그보다 더 센 거. 더 센 거 뭐 예를 들면 진짜 살인 강간 같은 정말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를 터는 게 여의치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 우리 김용민 국장은. 그러니까 그 뒤로 무슨 뭐 막말을 갖고 아무리 앱이나 딸을 가지고 막말 괜히 한번 써먹었다가 욕만 진탕 들어먹고 접었잖아요. 앱이나 딸이라고 무슨 막말이야. 그 말씀이 정확한 건 뭐냐면은 검찰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거 갖고 뭐 고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검찰에서 한번 나와라. 딸이라는 그거는 그냥 일상어예요. 일상어. 물론 이게 속으로는 나쁜 짓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는 그런 인간들이 들으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불량스러운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뭐 막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애비나 딸이나 똑같더만 참나.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마타도어 공세는 또 뒤털기 공세는 뭐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 바쁜 벌꿀님 이분의 그 풍자 능력 제가 상당히 또 높이 평가합니다. 여당에서는 특검으로 이런 법조인을 추천하지 않겠는가 하고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 김수창 검사 지급장했던 분 일명 딸검 박희태 그 성추행 검사 출신의 우리 전 국회의장 그리고 서향희 누구죠? 그 박지만 부인. 이 사람도 검사예요? 변호사. 변호사예요? 그리고 전원책. 전원책도 변호사예요? 근데 전원책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뭐 누구 시키는 대로 누구 휘하에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그분의 멘탈리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적어도 누구에게 통제받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세우겠죠. 집안은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언컨트롤러 버리지. 조갑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같은 편 같지만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하고요. 통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자리를 안 줘. 뭐 성실하고 나름대로 또 스펙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권에서 어떤 특검위원을 위촉하느냐. 예측 가능하고요. 순탄한 길을 걸어왔고 어디 누구한테 들이받지 않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쁜 놈이고 그리고 통제 가능하고 나쁜 놈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배드보이는 안 되겠다. 배드보이는 말을 안 듣거든. 말을 안 듣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권 추천 특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훌륭한 전망입니다. 이 보수 인사들은요, 제가 다 보입니다.
제 대한민국 보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건데요. 보수를 팝니다. 뭐 그런 책도 안 썼어요? 네, 그때는 좀 보수를 진짜 몰랐고 그 책을 낸 다음에 제가 알겠어요. 2012년 4월 총선에 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의 보수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속편을 써야 되겠네. 예. 보수를 삽니다. 진짜 팝니다. 보수를 삽니다. 삽니다. 예. 뭐 한번 기획도 해놓고 있는데 네. 그 조선일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독특해요? 예. 보편적 권력에 통제받거나 권력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독고다이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통제하고 그렇죠. 관리하려고 그러지. 이 마치 그 옛날 로만 가톨릭이 국가에 대해서 왕은 우리의 밑에 있다. 우리가 왕 위에 있다. 이렇게 사고를 하듯이. 로만 가톨릭도 바모이 대통령이었어? 아니, 로만 가톨릭은 사실 그랬죠. 16세기 되기 전에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모든 권력 위에 로만 가톨릭이 카노사의 있다. 권력 뭐 이런 것도 다 그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국가관을 가진 반면에 루터하고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라고 불리는 인간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권력과 웬만하면 너무 척치지 말고 잘 유기적으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루터가 이런 민족주의가 막 발흥하고 또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로마안 가톨릭하고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황의 위세가 크면은 국왕들이 꼼짝 못했는데 16세기쯤 되니까 국왕들도 이제 교황한테 얼굴을 빳빳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권력자들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 루터 형이. 그래서 이제 농민 혁명, 농민들의 집단적인 저항 이때도 국가 편에 섰던 거죠. 루터 형님도 뭐 종교만 개혁했지 민생을 개혁하는 분은 아니고. 그렇죠. 칼빈은 어떠냐? 칼뱅 아저씨는 어때? 칼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국가로 들어가서 정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직을 차지하자 이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정신이 칼뱅 정신이 됐구나. 그렇잖아. 미국이 지금 거의 정교 일치 국가 아니야.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어요. 또. 예. 그래서 뭐 자기를 반대했던 특히 그 자기가 만든 역작 그걸 비판한 그런 기독교 강요라고 그 책을 비판한 이런 학자에 대해서는 화형을 처했는데 한 4시간 동안 이어진 화형, 산채로 묶어놓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잿가루가 될 때까지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빈이 말이죠. 예. 칼뱅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은 평가가 분분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신교의 한 종파로 볼 수 있는데.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우리는 완전히 무관하다.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이른바 정교 분리를 내세웠는데 그건 또 마음에 조금 들라고 말라가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 노선을 걷는다. 우리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진짜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공동체가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 여기 징집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좀 비슷하나? 그렇긴 한데 여기는 기독교 신앙에 충실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여간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제가 길을 잃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국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투돼지쇼 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돼지쇼 미리. 예. 투돼지쇼에 미리 이름을 하신 거야? 예, 미리 예고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 세월호 3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애기봉 등탑을 없앴잖아요. 네. 안전 문제 때문에. 네. 그랬더니 한기총이 철거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기총이 어떤 단체인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뭐 대표회장이 이영훈 목사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한기총이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냐면요. 네. 1988년이었습니다. 당시 그 NCCK라고 해서 그 당시 유일했던 한국 개신교 교단연합체였는데 여기서 남북 화해 국면을 맞아서 과거 전쟁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반성하자 이런 취지로 88선언이란 걸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서 서북 지역에서 내려왔던 이 이북 출신 목사들이 단체로 반발을 합니다. 아니 공산주의는 악이고 북한도 악이고 그런데 그 악을 상대로 해서 함께 회개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NCCK에 그 상대할 수 있는 보수 개신교의 납체를 만듭니다. 그게 한국기독교총 그게 한기총인 거죠. 그래서 뭐 그간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온갖 그 수구적인 행태를 거침없이 해왔고 그랬던 한기총인데 이 사실 서북 출신 목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북 평양 지역, 아닙니까? 평양? 평양, 평안도, 황해도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개신교 신앙을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인데 말이죠. 서북청년단. 제주도 가서 온갖 악행을 했던 이 나쁜 서북청년회. 이 서북청년회가 실은 영락교회 청년회야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한경직 목사가 생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서북 지역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지주도 많았고, 뭐, 그래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38선, 이북 지역에 진주하면서, 토지개혁이란 걸 하면서, 지주들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뺏어서 경작하던 그런 농민들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경자유전, 이건 뭐 이제 쿠데타나 왕조나 이런 게 새로 들었을 때마다 예. 항상 늘상 했던 일이죠. 예. 뭐 지금도 북한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도 또 이제 쿠데타 일어나서 또 경자유전 해야 되겠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땅 뺏기고 또 심지어 신앙의 자유까지 잃게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쪽에 내려왔는데.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예. 아까 그 칼뱅이 그때면 자기를 비판하는 책을 쓴 사람을 갖다 앞에다가 그냥 4시간 동안 불에 태워 죽였다면. 예. 그게 영락교회의 청년회가 서북 청년회라면. 네. 공산주의라는 타이틀만 씌우면은. 악마니까. 악마가 되죠. 예. 악마는 처참하게 가급적 아주 가혹하게 죽여야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악마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러니지. 예. 아니, 뭐, 중세 때, 화해양 마녀 재판하는 당사자들이 악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타 죽는 사람들이 악마나 마녀가 아니라. 네. 그 행을 가하는 놈들이 사실 악마하고 마녀였던 거야. 그렇죠. 악마와 마녀를 빙자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기 스스로를 악마를 만들었으니까. 네. 참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평화롭게 살자. 이런 주장이 신의 뜻에 부합하다는 종파가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 여튼 등탑도 참. 그 등탑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자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론
북한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말이죠. 시비 걸고 이런 거. 웃기는 아름답다고 일이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체제가 취약하니까 예. 그러는 거죠. 예. 우리도 옛날에 네.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을 때 예. 북한에서 삐라 뿌렸잖아요. 삐라 예. 뿌리면서 산에 올라가면은 온통 그런 삐라 투성이었어. 내가 2000년도부터 등산을 했거든요. 예. 이게 2000년에 등산 갔을 때도 산에 가면은 북한 삐라가 있었다니까. 네. 참나 2000년에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보다 못 살다 보니까 그런 삐라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권이 그냥 발끈하면서 예. 그 삐라 신고 안 하면은 처벌받았어요. 예. 물론 뭐 신고 안 했습니다만은 귀찮아서.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의 체제 열악함 그런 것들이야 참 불쌍하고. 예. 그게 신음하는 인민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예. 그러나 북한을 당장 가가지고 위에 있는 지도부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독살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결국은 북한과 통일하려면 평화적으로 하느냐 전쟁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예. 전쟁을 하면 너무 피해가 크고 남북한이 공멸하니까 북한이 꼴보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실체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옷을 벗겨보자. 네. 햇볕으로.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의 여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득탑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폭탄을 쏴가지고 그냥 뽀사버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응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응징하려면은 엠병알, 북한하고 전쟁하려면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어가지고 미군한테 갖다 바친 그런 종자들이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놔뒀지. 앞뒤가 안 맞아, 이 인간들은. 그럼 전쟁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피해만 입을 거예요. 그러면은 등탑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38선 휴전선 이남에 있는 뭐 포천, 연천, 철원, 양구 그 국회의원 선거하면 전부 새누리당 지지하잖아요. 예. 오죽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삐라 뿌리지 말라고 예. 트럭을 갖다 막겠어요. 그걸 갖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작자들도 짐작을 해야지. 어제 낮 4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삐라가 홍대 입구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뿌려졌습니다. 이하 씨, 팝 아티스트 이하 씨가 광화문 내거리 인근 빌딩에서 살포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는데. 표현의 자유라서 못 잡아가겠네. 예? 표현의 자유라서. 그래서 경찰이 그 건으로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예. 허락 받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허락 받고 들어가면 뭐 쓰레기 투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 할 거야. 그렇지. 예. 이런 하면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이희호 여사 만나가지고 이희호 여사가 대북 전단 살포 못하게 해라 이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은 건조물 침입죄가 되니까. 예. 그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구측에서 안 뿌리자고. 네. 구축해서. 그럼 상관없잖아. 우리가 뿌리는 거는.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가 아니라서. 그래. 효용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어때? 풍선으로 아예 날려버리지 뭐. 풍선으로? 진짜 풍선으로 한번 날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 와가지고 풍선에서 날리자고. 예. 표현의 자유인데 뭐 법적인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최보식 칼럼. 그렇지. 최보식 칼럼으로 날리자고. 그렇지. 최보식 칼럼. 최보식 칼럼은. 문제 없다며. 문제 없다며.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또 최보식 칼럼 하면은 조선일보에서 저작권이 치잖아. 저작권. 저작권에 또 문제가 있겠군요. 예. 그 복사해서 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날치 조선일보를 사서 그것만 오려가지고 뿌리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예. 사실 대북전단 살포 규제 가능한 법률이 없지 않거든요. 많습니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헌법만 보더라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거기서 풍선을 날리면은 예.
북한을 자극해서 총을 쏜다든지 예. 하면은 결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북한을 침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헌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뭐 침공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체를 상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헌법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예. 헌법 규제를 또 있죠. 할 수 있고요. 항공법도 있습니다. 네.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풍선 자체가 이 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행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규제가 안 된다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예. 그 최보식 칼럼을 가지고 예. 저 청와대 뒷산 가가지고 뿌리면 돼. 자,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껏 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경찰 있습니다. 스스로. 예. 남북 교류 협력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교동 쪽 김성재 전 장관이 법률적 근거가 있다라면서 이호 여사에게 귀뜸한 내용인데 네.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풍선 날릴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풍선에 있는 그 전단을 예. 북한 주민들에게 정의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는 돈을 집어넣어서 보내기도 하지. 달러를 넣어서 보낸다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정의란 말이에요. 예. 정의는 반출 반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풍선을 날리고 싶으면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이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거 직무유기죠. 고발해도 됩니다. 예. 통일부 장관이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있는데 수소, 산소 등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가진 자 등은 사용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하 씨 같은 경우 팝 아티스트 이하 씨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안 하죠. 뭐 직접 옥상에서 뿌린 뿌리는 거니까. 거니까. 고압가스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근데 전혀 얘들은 관계없죠. 풍선으로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도 저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런 5가지나 법이 예. 해당이 되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아무 데 가서나 풍선으로 전단을 날리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 그게 경찰도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라며 예? 아주 좋아. 앞으로 명동에 가가지고 최보식 칼럼을 날려도 아무도 상대 이제 시비 못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얼마 전에 그 시민사회단체가 광화문에서 그 풍선을 날리려고 했거든요. 정의당도 날리려고 했잖아요. 정의당은 날렸는데 그 날렸나? 성공을 했고 시민사회단체가 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못하게 막았어요. 경찰이 왜 못하게 막은 거야? 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풍선 날리는 건 표현의 자유로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거부했잖아. 경찰청장 당장 뭐가 잘라야 되겠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한 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서 한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물어보면은 네. 뭐 얼버무릴 거야. 예. 아니 뭐 솔직히 자기들도 할 말이 없지. 아니 근데 경찰관이 쓸데없이 그건 직무 남용을 한 거 아닙니까?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이런 권력을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럼 뭐 경찰이 막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민주주의가 뭐하러 있고 법은 또 뭐하러 있는 겁니까? 그 여왕님 모시고 그냥 전제국가에서 살면 되지.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못하게 하고 차단하고 네. 잡아가고 네. 근거를 대라 이거지. 근거도 근거를 없이 대라. 뭐 근거를 대죠. 영장을 내놓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 못 내놓을 거야. 내놓으면은 이제 풍선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곳곳에서
한번 이런 그 저항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그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풍선 날려보자. 법적 근거도 없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삐라 천지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모이는 것도 못하게 하죠. 소리치는 것도 못하게 하죠.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데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삐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삐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네. 삐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한번 좀 실천해보자 이거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TV도 말이죠. 네. 삐라로 그날의 뉴스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네. 풍선에 띄어서 살포하는 겁니다. 예. 외연확대 방법으로 좋지 않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 조합원 가입 신청서와 신청서도 함께 해가지고 CMS 신청서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도 북한에도 그 좀 날릴까? 북한 주민들도 좀 가입 유도하게. 예. 이건 참 우리 박 대통령의 그런 이중자 때 보면서 우리 여름애님이 이 정부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이 주제곡에 맞는 것 같다.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예. 정말 그러네요. 그 노래에 딱 맞네. 예.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짜가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 그 짜가 아니에요, 짜가지. 짜가. 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게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오래된 노래지만 또 이걸 또 신신혜 씨가 90년대 초에 네.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인데 네. 세상은 요지경. 아니 시간 조금 없긴 한데 예.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지. 이 노래 좋네. 예. 네. 이렇게 또 선곡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신신혜 씨의 노래를 좀 잠깐 듣고 와서 또 우리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진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휘뚤어지고 할멈씨 오만 갔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진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싱글벙글 도련님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휘뚤어지고 할멈씨 오만 갔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예,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이 25만 장 팔렸습니다. 오. 예. 지금이야 뭐 사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음반을 안 사잖아요. 예. 노래는 유명해도 음반은 안 팔리는. 아, 옛날엔 100만 장 팔린 것도 있었는데. 네, 원래. 그렇죠. 근데 사실은 2010년만 하더라도 30만 장이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었습니다. 소녀시대. 93년에 나온 이 앨범 25만 장이 팔렸던 거죠. 와, 많이 팔렸네. 예, 뭐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2012년을 예측을 하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사실은 93년에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뭐 당시에 그 사정 열풍이 몰아닥쳤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과 관가의 말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때 또 현역 기자로 또 네. 활발하게 뛰셨으니까요. 그때가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온갖 똥품 다 잡을 때지.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풍자도 있었습니다. SBS 뉴스가 나왔는데 네. YS 얼굴이 나오고 말이죠. 뒤에 그 어깨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팝업이라고 하는데 네. 김영삼 얼굴이 나오고 뒤에 청와대가 배경으로 나오고 앞에 제목으로 중단 없는 사정 역설 그랬을 때 많은 남자들이 아이고 저 노인네 저러다 가지 중단 없는 사정이라니 아니 욕심 먹은 노인이 중단 없는 사정이라니 아 그건 좀 작작하셔야지 건강 돌보셔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당시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가 1938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때 나온 노래예요. 아, 그거 리메이크한 곡이구나. 그렇죠. 조명암 선생이 이제 만든 그런 노래인데, 뭐, 어머니가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해서 이제, 신신혜 씨가 불렀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야, 이게 일제강점기에 나온 노래인데, 2014년. 일제강점기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친일파의 딸이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말이죠. 예. 아니,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니까, 네. 이렇게 군대 기반이 없는 이승만이 미군을 엎고 집권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손발이 없으니까 결국은 친일파를 중용한 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비롯된 거죠. 예. 아이고. 이승만 같은 사기꾼 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국부라고 모시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우익들 보면 참 불쌍해요. 저도 국부라고 인정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국부다. 이승만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국부? 국부. 아, 국부. 마지날. 뭐 그 사람들한테 그 국부의 의미와 나의 국부의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간 저도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합니다. 난 인정 못해. 어제 참 너무 가슴 아픈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새들어 살던 60대 독거노인이 살던 집이 팔려 나가게 되니까 자신의 장례비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8살 나이에. 최모 씨인데 옆방이 보니까 고맙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하라. 개의치 말라. 라고 적힌 봉투와 10만 원짜리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 그리고 전기 수도 요금 고지서와 이에 해당하는 돈도 새 돈으로 구해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한 17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공과금 대신 내달라. 미안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모녀 생각도 나고요. 어째 이렇게 우리 사회 힘없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빈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만 이렇게 염치가 있습니까? 돈 가진 또 권력 가진 자들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고요? 돈 가진 권력 가진 자들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네. 제가 사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참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는 국민에게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굶지 않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그게 이야기를 복지죠. 했습니다. 그게 복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고 뭐 새로운 그런 어휘가 등장하진 않지만 그게 대통령이 또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 날이 막연하고 답이 안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올 한 해만 벌써 몇 명입니까? 세 모녀 더해서 이 한 분까지 하면
4명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남 얘기로 볼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염치가 있는 중앙정부라면은 각성하고 무릎 꿇고 참여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나라나 다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다른 나라는 주거 복지, 아주 삶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를 할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저 영국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전면 무상 의료입니다. 뭐 그래서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던데 어쨌든 아프면은 다 국가가 해결해 줘요 거기가. 그리고 단적인 예인데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생인데 애를 가졌단 말이죠. 나라에서 집을 줍니다. 그 집에서 나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거기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혼모 되면은 학교에서 쫓겨나죠. 사회적으로 온갖 음험한 그런 시선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참 스웨덴 같은 나라는 세상에 놀랐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나는 조합원이다에서 연결했던 우리 스웨덴 조합원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는 이제 학교 갈 때 돈을 준답니다. 아니 우리가 통상 학교 가면은 돈을 내고 뭐 학비만 냅니까? 뭐 온갖 뭐 교재도 사고 뭐 온갖 잡비가 많지. 잡비 많이 들잖아요. 거긴 학교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너 공부하는데 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돈을 준대요. 학비 제로. 아니 왜 우린 이런 서비스를 못 받죠? 물론 거기는 이제 조세 부담률이 우리보다는 높긴 한데 아주 높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의 부자들, 강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그 부자들이 높습니다. 거기는 부자들이. 네. 예. 우리는 부자들이 낮은 거죠. 네. 그 이제 스웨덴의 그 옛날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 있잖아. 예. 베른 볼인가? 예. 걔 세금만 타고 국적 옮긴 적도 있어요. 예. 걔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립니다. 걔 북구의 특징이 그거예요. 게다가 그쪽에는 벌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어떤 저기 장관인가 와저 재벌인가 저 가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1,700만 원 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누진세인 거죠. 속도 위반 딱지를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예. 돈 많은 놈은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복지를 하는데 내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권의 마인드는 복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택 그 인간 그런 얘기 했더만 세월호 저기 뭐 이거 수습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런 진짜 저런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라게 했는데 쪽팔렸는데 못 살겠어요. 그 마인드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복지 혹은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은 낭비고 예. 그런 것들은 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 국가가 할 일은 재벌들에게 돈을 퍼줘가지고 재벌들이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국가가 직접 일자리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들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많이 못 만드니까 재벌 기업들한테 또 지원해준다. 이딴 식의 발상이거든요. 예. 그걸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복지가 투자라는 점 이런 식으로 마인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온갖 경기 부양책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예.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90%의 서민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집값이 전세값이 집값이 근접하면 뭐합니까? 집 살 돈이 없는데 예. 집 살 돈이 없는데도 집을 살려면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그럴 경우에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복지거든요. 예. 그래서 복지야말로 진정한 투자라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걸 낭비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없애가지고 그게 돈이 많아야 한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데 쓰라고 한국경제에서 뭐 한번 얘기했다가
그냥 까이고 그냥 그만뒀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사실은 노인들에게 돈을 갖다 5조 원을 갖다 지불을 하면은 그 노인들은 그 돈을 씁니다. 왜? 그 돈 안 쓰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과자도 사 먹고, 뭐 짜장면도 사 먹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 업종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재원이 부족하면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돈 많은 인간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하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 여전히 그냥 부가가치세니 이런 식의 그 간접세. 그 담배 값을 올린다는 게 아주 전형적인 발상이거든요.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은 세금을 똑같은 내잖아요. 액수의 그 세금을 내는 게 바로 간접세 아닙니까? 그 따라서 부자들은 뭐 그 돈이 돈으로 보이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커 보이죠. 그럼 이건 결국에는 서민 증세하고 같은 효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돼. 전 국민들을 카드 없이는 물건을 못 사게 만들어 놓고 예. 현금을 못 사게 만들어 놓고 예. 카드를 탁 대면은 예. 소득 수준이 카드에 기재가 돼 가지고 네.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담배값을 갑당 10,000원. 그다음에 1억 이상인 사람은 담배값을 갑당 100만 원. 예.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담배값을 갑당 1,00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사람은 2,500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무료.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좋은 아이디어고 뭐 당연히 상식적인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90억을 물렸다더라도 10억은 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간 5천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뭐 80%를 물려본들 4천만 원밖에 세금이 안 그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결국은 누진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예. 지금 뭐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다 이해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노인네들 아니 뭐 예. 아니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죠. 예, 예. 얘기하기 하죠. 이마 아프다. 다음 이야기는 또 전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예고해드린 대로 11월 8일 토요일 낮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2년을 맞은 공개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신 또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많은 조합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낮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예. 전주에서 뵙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